네, 이봉규 TV에서 신제품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야,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요 한 병에 한 뿌리를 분 사포닌을 담았습니다. 430만 병 생산 출고했는데요. 강원도 700고지, 여기 아주 사람 인체에 제일 좋은 데가 700고지 아닙니까? 여기서 산삼 축출을 했다는 건데 원액 100%입니다. 요 상담 전화 있죠? 1668-3337.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1668-3337. 주문한다고 이제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문자를 남길 때 이봉규 TV 주문이라고 하면 할인을 엄청나게 해줍니다. 원래 한 박스에 30개가 들었는데요. 한 박스 값으로 한 박스 더 줍니다. 네, 이봉규 TV 특별 할인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그다음에 8병, 그러니까 4병 들어가는 조그만 박스 2개, 8병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합 30병 값으로 68병을 이제 받으시는 건데요. 여행 가실 때 한 가족이 드시라고 요렇게 요거만 가져가시면 되니까 이봉규 TV라고 꼭 전화하시면은 이렇게 엄청난 할인을 받습니다. 이거 근데 산삼인데요.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저도 이거 오늘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이거 먹으신 분들이 뭐 말도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체질하고도 상관없답니다. 뭐 태양인이고 소음인이고 관계없이 산삼 축출을 이게 과학적인 용법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나 좋답니다. 효과를 뭐 3,000명 이상의 피드백이 들어왔는데요. 공복에 들으니까 효과가 너무 좋다고. 여러분들 전화하시죠. 여기 전화번호 있죠? 1668-3337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용석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강변.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뭐 MBC 또 뭐 시끄러운 논란이 있었다고요? 네, MBC가 이제 자막 때문에 한참 또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렇지. 예. 미국인이 뭐 바이든이 예. 듣지도 않은 말을 조작 집어넣어가지고. 조작 방송. 예. 네. 근데 어제는 이제 또 그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예. 이제 대역을 쓰면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원래 대역을 잘 안 쓰죠. 안 쓰죠. 네. 근데 그 대역을 써가지고 하면서 대역을 쓰면 드라마죠, 사실. 그렇지. 예. 네, 근데 대역을 쓰면서 하면서 대역이라는 표시도 안 쓰고 예. 굉장히 김건희 여사랑 비슷한 사람을 대역으로 쓰는 바람에 예. 마치 김건희 여사 실제 화면인 것처럼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이게 완전히 이제 자막 편집이 아니라 영상 조작이다. 그러네요. 또 그런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어저께 아마 저 논문 관련한 것 같아요. 예. 그걸 갖다가 이제 네. 그래서 대역이 막 이제 김건희 여사 역할을 하면서 이제 뭐 변명하는 거 뭐 이런 거예요?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뭐 그 상황 당시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이제 해놓는 건데, 이 지금 국민일보 저도 이제 방송을 본 건 아닌데 국민일보 기사에 그 김 여사의 헤어스타일과 옷차림, 특히 헤어스타일을 그대로 쫓아하고 이런 대역을 했는데 전혀 대역을 썼다 이런 얘기를 고지를 안 해가지고 대역을 썼다고 해야 되는데 자막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네, 대역이라고 써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대역이라고 표시를 안 해주면 마치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말투로 한 걸로 시청자들은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MBC가 사실 이제 그동안 뭐 PD 수첩도 그렇고 이런 방송들이 늘 그런 조작 방송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어제도 또 충분히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 방송 중립성이 문제를 넘어서서 이건 조작이지. 뭐 편파 방송 정도가 아니라 그죠? 네. 근데 MBC가 계속 그때 이제 자막 논란으로 난리가 났으면 좀 자중할 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이 영상 조작을 하네. MBC는 어차피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MBC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박성재 사장이 나가고 새로운 사장 들어오면 자기들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지 정권과 최대한 싸워서 뭔가 이걸 뭐 좀 자기들이 공을 세운다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제 민주당의 공을 세운다, 이재명의 공을 세운다 이런 거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선 뭐 박성재 사장이 총선 뭐 공천놀이나 민주당 공천. 그렇게 해서 정치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MBC의 사장 출신이라든가 노조위원장 출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엄청 많죠. MBC 사장 노조위원장 출신들이 뭐 지금 많죠. 현역 국회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뭐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네, 했었고 뭐 신경민 뭐 네. 그 최문순 신경민은 지금 현역은 아니지만 네.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MBC 그렇지.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예. 그럼 뭐 MBC 출신들이 뭐 정동영부터 시작해서 뭐 그렇지. 다 민주당 쪽에 주로 이제 포진을 하죠. 그렇죠. 예. MBC가 사실 MBC 내부에서 이제 호남 인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강하죠. 전원회라고 해가지고 특히 전주고등학교. 전주고등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장악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정동영도 그 중에 하나고. 네. 그게 가장 호남색이 짙은 언론사가 이제 MBC다 이렇게 보통 얘기들 하죠. 예. 근데 야 이거는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네. 아니 어떻게 포스트레이디를 대역을 써면서 대역이라는 자막도 안 달고, 쓰고, 야 이런 조작을 해대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든지 공격 타켓으로 저쪽은 삼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는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 평생 뭐 거의 한 30년간 검사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뭘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김건희 여사 쪽이 약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그냥 타겟을 하기로 이 좌파 전체가 아주 그렇죠. 동원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도이치 모터스 자꾸 특검하자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 때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특검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다 공소시효가 지난 게 아닌가 싶은데 특히 올 연말이 지나면 완전히 거의 끝날 거거든요. 이게 10년인데 공소시효가 지금 뭐 그쪽 주장을 다 인용하더라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지나고 나면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리죠. 그러면 특검 뭐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뭐 계속 하여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서 뭔가 같은 얘기도 계속 하다 보면 또 사람들이 설득당하고 하니까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털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없는 걸로 됐는데 그때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박범계고 다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장이고 다 이럴 때 털은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이제 MBC가 나서면 전체 내용 중에서 딱 일부만 따가지고 뭐 이런 통화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편집해서 만들면 그럴듯하죠. 그렇게 최근에도 그렇게 해서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을 내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 얘기가 또 다시 나오는데 보면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전에 다 나왔던 내용들인데 편집을 다시 해가지고 하니까 또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뭡니까 정권 바뀌었으면 이렇게 MBC 같은 거 손 못 보나? 사장 임기가 있어가지고 임기 전에 내쫓다가는 또 이게 또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해서 처벌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이제 나서질 못하는 거죠. 환경부에서도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 때 사람들 내보낸 거 환경부 장관이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뭐 외곽에서 뭐 혀 깨물고 죽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 안에서 누가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부처라든지 뭐 이쪽에서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 제일 나가야 될 게 한상혁이에요.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이 문제죠. 지금. 방통위 때문에 지금 저 방송사들이 저렇게 다들 저러고 있는 건데 심지어 유튜브도 사실 한상혁 때문에 지금 뭐 정권 교체를 실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압을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우리 이봉수 선생님 채널도 노란 딱지 계속 붙죠. 계속 붙어요. 계속.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 정권 바뀌면 진짜 나아질 줄 알았어. 이게 다 한상혁 때문인데. 그러니까. 한상혁 하나도 지금 못 내보내고 있으니 뭐 박성재야 더더욱이 안 나가죠. 그렇죠. YTN도 마찬가지고. YTN은 지금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2주 정도 더 늘린다고 하는 것 같죠? 세무조사를. 근데 YTN은 뭐 파업하고 뭐 이런 와중에서 오히려 성과급을 지급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배임 뭐 이런 혐의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대로 조사를 해야지. 아이고 참. 아니 이재명 수사는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지금 뭐
쫙쫙 압수수색하고 뭐 하는데 이제 이재명 본인으로 이제 올라가나요? 소환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이재명 소환을 뭐 여러 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세 군데서 하는 건 성남지청에서 하는 FC 수사하고 네. 성남 FC 수사하고 수원지검에서 하는 그 변호사비 대납 상방울 뭐 이쪽 사건하고 예.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그 위례 대장동 사건인데 예. 세 군데에서 각 한 번씩 부를 수밖에 없을 테니까 아. 한 번 부를 때 그리고 또 어차피 별 큰 대답을 기대를 하진 않죠. 어차피 다 아니다, 기억 안 난다, 뭐, 모른다 이럴 테니까. 오리발 내밀 테니까. 예. 예. 그럴 때 이게 기소를 일단 하고 나면 예. 수사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소하기 전에 수사 기소가 완벽히. 중요한 게 아니고 아하. 기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대한 하여간 저쪽에서 부인한다고 했을 때 미리 이제 법정 상황을 그려보고 예. 어떤 증거들이 먹힐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네. 좀 걸리는구나. 네,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줬어요. 예. 그런데 요새는 이제 검찰 작성 조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무죄를 다툴 때는 예. 일단 그 검찰에서 제출하는 모든 증거를 다 부인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정에서 새로 시작하는 건데 예. 증인들 중에서 검찰 와가지고는 그 제대로 얘기했다가 예. 법정 가서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하. 그런 경우까지 다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리네. 예. 네, 이런 또 이렇게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그 검찰이 예전같이 그렇게 파워풀하게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예. 아하. 또 이쪽에는 또 이쪽대로 또 센 로펌들이 붙고 그러면 그렇죠. 예. 네, 그 뭐 하나하나 다 따지는데 그렇게 다 무죄를 다투다 보면 사실은 뭐 요새는 이제 증거를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예. 증거 관계가 부족해가지고 무죄 나는 게 꽤 생겨요. 근데 지금, 이재명은 네. 증거가 많잖아요. 압수수색한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네.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이재명을 부르고 기소를 해야 되니까 야. 또 그리고 이제 타이밍을 보겠죠. 지금 뭐 국회가 한참 진행 중인데 기소를 하는 것보다는 좀 일단은 뭐 국감 끝나고 예결위 하는 동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2월 2일 날 이제 예산안이 통과되잖아요. 예. 예산안 통과되고 나서 되자마자. 되고 나서 이재명 기소와 또는 소환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12월 달에 12월 그런 생각을 좀 달에. 해봅니다. 12월 달에 그래. 기소를 하더라도 12월에. 12월. 왜냐면 이재명 기소는 이제 국회는 파탄이니까 이재명 기소하는 순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산안은 통과시켜 놔야죠. 예산안 통과시킨 다음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정부 쪽가 안 돌아가니까. 안 돌아가니까. 예. 네,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그 전에는 하여튼 증거를 아주 충분히 꼼짝 못할 증거를 충분히 착착 쌓아놓고 네. 기소 준비를 다 해놓고 예산안 통과되자마자 기소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뉴스의 흐름을 보면 네. 조금씩 매일매일 단독이라 그러면서 이 언론사가 하나 저 언론사가 하나씩 이렇게 흘러나와요 나오잖아요. 지금. 네. 세 군데 네. 수사하는 데서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재명에 대한 단독을 이어가면서 그 관심을 네. 꾸준히 가져가고 이미 이제 이렇게 계속 흘려나오는 이 언론 때문에 네. 가랑비 옷 젖듯이 아하. 그냥 이재명은 언젠가 이제 무조건 처벌받는다. 아하. 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야 뭐 저쪽에선 반항해봐야 뭐 뻔히 다 기소되는 걸 국민들이 다 알게끔. 네. 가랑비에 옷 젖게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그냥 이재명에 대한 기대 자체를 네. 이재명은 뭐 그냥 죄인이고 당연히 처벌받는 거고 뭐 구속되는 순간 못 나온다 이런 식의 인식을 딱 가지게 해서 네. 그렇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민주당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느낄 텐데, 야, 네. 지금 검찰에서 돌아가는 게 흘러나오는 뉴스가 이거 심상치 않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이거 우리가 총선까지 끌어야 되느냐, 이 고민을 지금 하게 될 텐데. 약간 이재명의 지도력이 예. 그렇게 압도적으로 당선된 대표치고는 아,
너무 좀 이렇게 그 당을 제대로 못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요. 예. 예, 요새 보면은 다들 그냥 각자 도생하는 것 같은, 예. 더더욱이 국감 시즌이고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뭔가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다들 그냥 각자 도생하겠다 예. 라는 것 같아가지고 뭐 특히 뭐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완전히 그런 걸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원래 친문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친이재명계가 뭐 얼마 됩니까? 얼마 그렇지. 원래 그 경기도 쪽 의원들 몇 명밖에 안 되는 건데 예. 이 사람들조차도 지금 뭐 별로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라서 그러면 예. 이제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뉴스가 나오고 이러면은 진짜 당 전체 분위기가 술렁되겠네요. 이대로 가다가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재명 기소되면 분당된다 뭐 이런 네. 식의 그 시나리오를 생각했던 분들이 있는데 예. 지금 보면 이재명 기소되면 이재명만 날아가고 민주당은 그냥 고스란히 전체적으로 이재명을 손절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갈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 네. 뭐 이제 왜냐하면 분당되면은 저 서로 불리하니까 네, 분당할 이유가 없죠. 이재명 하나 날리면 그만인데 뭐. 네, 예. 이재명만 날리고 이재명이 공천 안 하고 이재명이 그냥 날려서 비대위 체제로 새로 해서 전당대회 새로 하든지 해서 새 대표가 공천하면 되지. 그렇지. 지금 뭐 이재명의 뭐 목숨을 민주당이 그 공동운명체가 돼야 될 이유가 있느냐. 예. 아무래도 요즘은 보면 이 이재명에 대한 그 방어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몇 명 빼놓고는 뭐 그렇게 세게 거들질 않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 몇 명도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목소리가 사그러들겠지. 조금 손절하는 분위기가 나오겠죠 이제. 네. 그러니까 그 이렇게 낚시할 때도 왜 처음에는 확 당겼다가 좀 풀어줬다가 네. 이제 큰 물고기일수록 풀었다 놨다 하면서 시간을 꽤 끌잖아요. 그렇지. 네. 그냥 바로 당겨 올리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럼 바로 당겨 올리면 낚시 줄 끊어질 줄 수도 있고 끊어지니까. 낚시 대도 놓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그렇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사자도 아무리 초식 동물이지만 그 물고 나서 그냥 바로 꽉 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였다 널다 하고 끌고 다니면서 그렇죠. 기운을 쭉 빼죠. 예. 그러면서 이 스스로 포기하게.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이제 그냥 포기해서 그냥 더 이상 안 움직이고 할 때 이제 목덜미 목줄을 꽉 무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이재명으로 하여금 어떤 그 저항하려고 하는 의식을 그 의지를 약화시키는. 이재명이 지금 사실 뭐 오바를 많이 하잖아요. 한미일 연합훈련이 오바 엄청 해. 일본이 뭐 진주 안에 어쩌네 막 뭐 온갖 거를 하여간 다 써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먹혀요 이게. 안 먹히지. 예. 지훈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와 다 드러났고 이제. 그러니까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메신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안 먹힙니다. 안 먹혀. 민생 얘기하는 것도 다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보고서는 지금 민생이 뭐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메신저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이제 12월 달 이제 기다려 봅니다. 네, 강영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강영석 변호사는 이제 그 법조계에도 뭐 자기들 그 동문이라든가 연수원 동기라든가 서울법대 뭐 이게 있지만 정치계에도 있거든요. 암암리에 다 전화 통화하고 이런 그 민주당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강영석 변호사 또 참여연대 출신이라서 좌파들하고도 이렇게 그 끈끈한 인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감지를 해보면 이재명은 손절하고 각자 도생 분위기가 이제 느껴진다는 거죠. 12월에 기소되면 게임 is over 됩니다. 12월이 기다려집니다. 그새 확실히 잡으려고 지금 증거 쫙 쳐가지고 탄탄히 우리가 모르는 증거까지 쫙 꼼짝없이 딱 들이대게요. 잘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검찰이 잘할 거예요. 네, 마치겠습니다.